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특기자 전형의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좀 어렵죠. 사실 모든 대학들의 면접이 쉬울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대학에 가서 면접관들, 교수님들을 만나서 질문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답변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접 학생을 만나서 학생의 질문을 통해서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 내용에 대한 확인, 활동 보고서에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학생들을 뽑게 되어지면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량과 잠재적 우수성을 쉽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과학특기자 전형은 올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4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22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고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당연히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1단계 배수가 4배수입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 다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은 30%이고요. 면접 대상자 발표는 10월 31일 그리고 면접 일자는 11월 4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과학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 대부분이 이화여대가 수시 6개의 원서 중에서 상향 지점일 거예요. 상향 지점. 1번, 2번, 3번. 다시 말하면 이화여대 내가 붙어야 되는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만약에 수능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능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거의 면접에 미리부터 1단계 합격자 발표되기 전부터 올인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학업 능력, 과학, 수학, 능력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제출 서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 보고서가 제출 서류에 해당이 되겠죠. 자, 올해 2024학년도 올해 경쟁률을 보면 모집 인원은 22명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화학, 생명, 분자학과가 5명, 화학, 신소재 4명, 환경공학과 3명, 기후에너지 3명, 휴면, 기계, 바이오가 3명이고요. 컴퓨터공학과가 4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22명을 선발하고 지원 인원이 124명이고 경쟁률이 5.64니까 뭐 4대1의 경쟁률을 보여지는 기후에너지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6대1, 5대1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보다 1단계 합격자 발표 이전부터 착실하게 잘 준비하셔야 되겠다. 왜? 면접이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이화여대가 내가 이화여대 붙이고 상위권 대학만 노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화여대 원서를 쓰신 학생들이 수능 최저도 낮지, 경쟁률도 낮지, 그 다음에 입결도 좀 낮은 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붙어야 되는 대학으로 지정하고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화여자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과학특기자 전형은 활동보고서가 들어가죠. 활동보고서에는 수상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내, 교외. 그렇죠? 교내는 대부분 이제 국내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4가지를 뽑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수상과 관련이 되어진 것을 국내, 교내나 교외 수상까지도 연결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교외 수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대부분 교내 수상만을 기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동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과학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특징을 이룬다라고 하면 활동 보고서 안에 활동 관련 내용을 4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교내 활동과 교내 활동을 다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다 교내 활동일 거예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교내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교외 활동들이 있다면 교회 활동들까지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재하실 수가 있고요. 활동명에 20자, 활동 내용에 200자 정도 되어지면 200자가 글자 수가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200자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0자의 글자 수는 활동했었던 내용들에서 주요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은 면접 시에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이화여자대학교 과학특기자정에서 면접으로 나왔었던, 질문으로 나왔었던 하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화여자대학교 과학특기자 전형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이화여대 과학특기자 전형은 면접은 어디에서 나오냐? 학교생활기록부 활동보고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다는 점 핵심이고요. 그리고 질문 내용을 보니까 한 10가지의 질문 내용들 중에서 보통 3가지 정도의 질문 내용은 공통 질문이에요.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해봐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뭔가? 이런 거. 이런 내용들. 또는 또 좀 더 나가면 내가 이화여자대학교 어떤 학과에 합격하고 난다면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가? 이 정도를 묻는 게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개별적인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특히 동아리 활동, 자율이나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교과 발달 사항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활동 보고서에서 주로 질문이 나오는 내용은 수상 경력,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에서 질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일반적인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라면, 또 이화여자대학교 아시는 것처럼 고교 추천도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잖아요. 근데 과학특기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플러스 활동 보고서 2개의 서류에서 면접이 나오기 때문에 면접의 준비의 범위가 넓습니다. 더군다나 과학특기자 전형이라는 특징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는 활동이나 또는 연구나 탐구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 탐구 역량이 드러나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원에서는 11월 4일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면접일자는 11월 4일 날이 면접일이고요. 학원에서는 11월 1일, 2일, 3일 수목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씩 3일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한 반의 수업 인원은 대략적으로 4명에서 5명 정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아직 이화여자대학교 과학특기자정의 면접을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지금 예약하셔서 수업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학원 수업을 듣기가 좀 어렵다, 거리가 멀다, 나는 수능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1대1 수업으로 화상, 줌을 이용해서 수업하실 수 있고요. 또 나는 1단계 발표 의미 없고 1단계 발표 전부터 차분하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1대1 수업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과학특기자 전형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장점들이 있죠. 6개의 원서 지원에서 꼭 붙어야 되는 학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면접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일찍부터 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 점 꼭 명심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하이퍼리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 수업 또는 1대1 수업을 통해서 이화여자대학교 과학특기자 전형의 면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